슬슬 이제 몸풀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너무 세. 잡범 단식 발언에 네, 맛같다, 잡스럽다. 요거 한번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잡범 단식 발언에 야 맛이 같다, 잡스럽다 반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곽건영 의원님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죠. 왜 이런 거 맨날 나만 시켜요? 바람을 잡아야 되니까. 아니요, 이거 별 뭐 저기가 아니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속 그 법무부 장관은 이 단식은 실제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있던 목적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단식이다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고, 그렇죠. 그러한 맥락에서 이 단식 자체가, 그리고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직전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당내 분위기가 이제 뭐랄까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방향이 아니라 하여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방탄하는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을 좀 평소보다 더 과감없이 밝히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발끈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뭐 소음공해다, 뭐 미쳤다, 뭐 이러면서 이제 반발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면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좀 이제 동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막 바람직해 보이진 않거든요. 뭐 왜 지금 되게 당황한 목소리인데 굉장히 그 적폐 자유한국당답지 않은 온건한 발언이어가지고 원래. 우리 한동훈 장관 역시 시원해, 약간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원래 보수주의자들이 그 사실 품격에 있어서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런 거예요. 말이든 행동이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이제 우리 저기 참칭 패널이랑 좀 달리 우리 오리지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다. 아니 정확하게는 이제 그 이재명을 지칭해서 잡범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죠. 약간 한동훈 장관이 도어 스태핑식으로 기자들 앞에서 맞아.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를 물었을 때 맞아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니 단식이 돌입한 이후에, 그리고 소환 조사를 통보한 이후에 단식을 한 사례가 없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선례적으로 남아진다면 정말 다른 잡범 같은 사람들도 단식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맞아요. 그런 거죠.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지금 그러면 우가 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잡범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는 잡범들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애들이 처음 한 발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찔린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것도. 저도 사실 곽건영 위원장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 만약에 이 시점에서 뭐 그거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에 대해서 오락가락 좀 고민하고 있는 민주당 중도층 지지자 이런 분들은 한동훈 장관의 그 잠깐의 침묵에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 잡범 비유를 한 게,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의 말이 거칠다, 국무위원으로서 더 품격 있는 말을 하면 좋겠다라는 지적도 저는 맞다고 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민주당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대하는 태도는 일관됩니다. 조작 수사, 정치 수사.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일국의 수사기관을 되게 뭔가 그 정치판에 놀아나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지겹죠. 그러니까 기사 잠깐만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 수사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지금 2년째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이, 야당이 우리 수사기관 못 믿는 수사기관입니다를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검찰이라고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 없겠어요? 검찰 출신 중에 문재인 정부 때 요직에 올라가신 분들 없겠어요? 당연히 그 가운데서는 민주당의 더 우호적인, 뭐 수사란 말도 좀 우호적이라는 말도 웃기지만 우호적인 수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국민의힘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싸잡아서 검찰 못 믿겠다, 검찰 나쁜 놈들이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말 그대로 개나 소나 그냥 검찰 다 조작 수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신앙님이 저번에 그랬잖아요. 검찰 조작 수사라면서요. 내가 갑자기 너무 기시감이 들더라고. 이재명 대표랑 말하는 게 똑같아. 예를 들면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만약에 무슨 기인형한테 책을 한 권에 1억씩 5천만 원씩 주고 팔았다. 그러고 나서 뭐 이상한 인터뷰를 했다. 라고 하고 나서 그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찰이 소환을 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굶기 시작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네. 더 드시면 드셨겠지. 저는 한 끼 이상 굶지 않습니다. 네네. 네, 아무튼 그러시겠죠. 굶었을 때 검찰이 저를 잡아가려고 했을 때
아 나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라고 했을 때 너 잡아가야지. 너 네가 뭐라고 안 가? 너 검찰이 부르는데 왜 네가 뭐라고 안 와?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우리 야당 대표는 굽는다고 안 데려가던데요? 라고 했을 때 검찰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거긴 야당 대표고 너는 자범이니까 데려가야지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사람마다 다르게 수사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우려들을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뭐 말이 세다는 비판을 달게 받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자범이든 일반인이든 이재명 대표든지 간에 수사 자체에 대한 신뢰감을 계속 반복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데에서는 저는 비판에 마다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지금 전체적으로 주신 말씀에 동의하는데 조금 저도 이 말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맥락은 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명 대표 단식 시작하고 했을 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때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랑 저는 같다고 보지 않거든요. 민주당 내의 분위기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외통수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민을 좀 하는 모양새인데 최근에 뭐 병원 실려고 어쩌고 그 전후로 해가지고는 민주당이 슬슬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해라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는 거야라는 분위기로 좀 선회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직 어쨌든 간에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되는 사법기관으로서는 이런 것 자체가 정말로 이재명 대표의 의도가 이런 사법방해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진짜 뿔따구가 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법 방해 수준까지 사실 갔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검찰이 뭐 구속영장을 친 거고 신학님 사건도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때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가지고 원래 이제 기관 경고, 그러니까 원래 업무 정지를 줄 것을 기관 경고를 주게 했다라는 그 의혹. 금융감독원인 뭐 유모국장한테 그렇게 전화해 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뭐 로비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3년 뒤인가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법무법인 부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로 있었던 그 부산이 그러니까 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 수임료 60억을 받았어요. 오. 거기서 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60억. 받았던 금액이 10억이었어요. 짭짤하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축은행 전국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이거 로비다. 이거 알선수재이고 배임이다. 이거 문제가 있다. 라고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자, 저축은행 사건에서 사건을 무마해 줬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재명이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동일한 잣대로 꺼내줘야죠. 아 그렇지. 근데 지금은 검찰은 자기한테 칼날을 들이대니까 이 검찰은 잘못됐고 조작 수사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편과 자기 진영에 있어서 들이밀었던 그리고 무마했었던 그 검찰의 칼날들은 전부 다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사법 방해 수준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장관이 아마도 그렇게 뭐 자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국무위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서로 존중하고 좀 이렇게 좀 그렇죠. 정돈된 단어를 써야 된다. 맞아요. 근데 어제 그 사법 방해 관련돼서 제가 어저께 형 페이스북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300번, 400번 압수수색 당했다. 네. 근데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느냐. 검찰이 무리한 수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기인이 형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거는 다 지인 측근들의 압수수색이고 본인은 하나도 안 받았다. 이거 사실 완전 거짓말. 네, 완전 그냥 거짓말이에요. 오. 400번 압수수색은 아니 정진상 압수수색했죠. 그리고 성남시 기관 압수수색했죠. 그것도 이재명과 관련된 게 아니라 아니 김용이 돈 받고 유동규가 돈 준다고 하고 네. 그럼 도시개발공사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자기와 연관이 없거나 별개의 사건이거나 별개의 압수수색까지 전부 다 이재명을 향한 압수수색이라고 퉁쳐가지고 마치 검찰이 지금 무자비하게 자신을 막 괴롭히는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의 주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검찰도 밝혔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없었었다. 지금까지 김용이든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얘가 돈을 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한 것이지 당신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으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개딸들만 지금 400번 압수수색 맞아요. 검찰들 나쁜 놈이야 지금 이러고 있다. 아니 그 제가 알기로 그때 뭐 계좌도 압수수색 뭐 당했다 하고 막 그랬던 것 같고 이재명?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본인 집에는 하나도 안 당했는데 그때 뭐 계좌는 압수수색 당하고 했다라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팩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이 건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그 강성 지지층들한테는 이미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법적으로 우리가 압수수색 몇 번 당해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런 거를 팩트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레토릭인 거예요. 레토릭. 이렇게 그렇죠, 우리를 보복 수사합니다. 이렇게 정치 탄압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과장을 하는 거지. 저도 맞아요. 어제 기인이 형 그 페이스북에 그 글을 봤는데 그냥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그럴 법하잖아요. 다 섞어가지고 박박 긁어서 이렇게 우리가 윤석열 검찰이 이렇게 무도하게 우리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이외에 뭐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다음 달 되면 한 500번으로 늘겠어. 그렇지, 어차피 뭐 300번이 어차피 300번, 400번 뭐 그렇지. 헤아릴 수도 없는 거. 뭔 상관이에요? 정확하게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되는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11월 되면 한 1000번으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분기별로 100번씩 느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럴 수 있죠. 알 수 없어. 잘한다. 곽관영이 잘한다. 곽관영 잘해요. 예. 아무튼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띄웠던 기사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잡범 단식 기사 밑에를 좀 볼게요. 한동훈 장관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 조금 더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을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더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디 갔어? 잡스럽다. 잡범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 참 잡스럽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저 워딩을 다 들었는데 다른 방송 가가지고 내가 더 세게 하고 싶은데 네. 참 잡스러워요. 약간 요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툭 던졌구나. 네, 또 민영배 의원도 CBS에서 저렇게 얘기했죠. 라임이야 저희는 라임. 말대꾸 조금 더 밑에 내려가 주세요. 네, 요거였죠, 요거. 저는 처음 좀 똘망똘망하고 젊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 보니까 제 표현으로 하자면 맛이 좀 갔다. 그렇죠, 맛이 좀 훨씬 같다. 더 거친 표현을 쓰고 싶은데 참는 것. 두 분 다 제가 공히 재밌었던 거는 더 세게 말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까지만 한다. 라고 해놓고서 센 말 다 했어. 지금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니 주변 측근 전영수 비서실장이 유서에다 뭐라고 적었습니까?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 그만하셔야 됩니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맞아요.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진짜 정치 그만할 거예요. 상식적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끝까지 버티고 이제는 뭐 구속 좀 피해보자, 자기가 처해 있는 위기 좀 모면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단식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 심기 건드렸다고 이렇게 국무위원한테 발끈해가지고 이런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 뭐 한동훈 장관보다 더 거친 언어를 응수하는 건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가. 근데 저 노린 거죠. 저거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참는다 이러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일부러 센 말 고른 거예요. 저는 잡스럽다 얘기 딱 보면서 이거 라인 맞췄다 생각했어요. 잡범이라니까 잡스럽다 이러면서. 저 양반 얼마 전에 더 센 말도 했잖아요. 무슨 뭐 우리 이재명 대표를 저 무도한 검찰의 아가리에 밀어넣을 수 없다 이런 얘기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막말로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죠.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한동훈이랑 한 번이라도 설전을 좀 주고 받아야지만 기본적으로 좀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은 거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댓글에 지금 계속 이제 올라오는 게 저런 애들한테까지도 품격을 차려야 되냐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전히 이제 말씀드리면 저런 정말 말도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비판하려면 저희도 항상 좀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견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린 근데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은 한동훈 장관이나 민주당 내에서 주가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는 비호감인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최강욱, 김남국, 뭐 이수진 등등 해가지고 법사위에서 싸웠던 양반들 좀 보면 민주당 내에서 입지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국민들 보시기에 다 비호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동훈 장관과 대치했을 때 다 쓰러져 갔어 한 명 한 명씩.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직 의원 되신 최강욱 의원 우리가 깐족거리다가 날아갔어. 전 의원님. 그러니까 자 이렇게 사라지셨는데 최강욱 전 의원만 해도 뭐 3M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오래된 얘기인데 갑자기 세상. 그게 근데 진짜 솔직히 그때 김남국 3M. 이모 때문에 그게 워낙 세서 그렇지. 제 딸이 이모가 있다고요? 3M도 장난 아니었었어요. 그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모.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자기 딸 얘기를 하면서 뭐 한 땡땡땡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국 3M. 근데 사실 그게 한국 3M이었는데 이게 영리법인이니까 그래서 제 딸이 영리법인이진 않을 거 아닙니까?라고 하고 알고 보니까 한동훈의 딸이어서 한 씨가 아니라 한국 3M의 한 씨였던 거였잖아요. 깜짝 놀랐어.
어떻게 저게 사람일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와, 나 진짜 그런 거 보면서 그 민주당의 품격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발언들, 그다음에 최고위 의원 짤짤이 발언. 짤짤이 봐. 짤짤이 시대. 너 카메라 끄고 잠깐 짤짤이했냐? 뭐 이랬잖아.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진짜 짤짤이었던 코인으로 짤짤이 하고 있었던 저런 게 잡스러운 거죠. 매우 잡스럽다. 근데 최강욱 얘기 나오니까 난 이 시점에서 누가 제일 지금 짜증 날까 생각해봤는데 김진애 전 의원이 제일 짜증 날 것 같아요. 왜요? 거기 물려줬으니까? 예, 이제 저기 비례대표 승계해가지고 최강욱이 들어와서 이제 잘 싸울 거야. 나름대로는 역할론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렇게 날아가 버리니까 내가 뭐 한다고 저 사람한테 나름대로 그 사람 이제 김진애 전 의원도 여러 가지 개성이 좀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도시 전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유튜브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럴 거면 그냥 내가 있을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 우리가 이제 최강욱 의원 얘기는 좀 이따가 그 깊숙하게 좀 다룰 거니까 그건 차치하고 하더라도 그 어저께 마침 또 기인이 형도 그 내용을 잘 짚었는데 그 제가 녹색병원 관련돼서 기사 하나 한 것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래는 그 국회와 가장 가까운 여의도 성모병원에 먼저 갔다가 그 응급실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저 녹색병원이라는 데를 이동했잖아요. 입밴 당하고. 그러니까 입밴을 당한 거고. 그러니까 응급실에 입밴이 뭡니까 의원님? 입밴이 입구 밴지. 입밴을 당한 거잖아요. 아니 그 지금 우선순,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래요. 여의도 성모병원 갔는데 기본적인 검사를 해보니 지금 당신의 위급함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린다.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모양상해. 녹색병원이 면목동에 있다면서요. 20km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 면목동에 있는 녹색병원과 여의도 성모병원 그 사이에는 20개가 넘는 병원이 있어요. 다 건너가서 다 건너서 다 강을 건너 도로를 지나서 굳이 간 녹색병원으로 거지. 굳이 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이 인터넷상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도는데 실제로 뭐 케톤 수치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뭐 전혀 위급한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 뭔가 뭐 약을 먹거나 이런 게 걸린 적이 있잖아요. 영상으로 나왔잖아요. 맞아. 나왔잖아요. 그게 과연 그게 변비약일까? 그걸 아. 변비약이라고 해명했거든요. 변비야. 근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쓱 뒤로 돌면서 이렇게 먹는 게 나와요. 영상으로. 트위터에 그 이제 문파분들이 그 영상을 짤로 만들어서 보여줬는데 이렇게 하면서 뒤에 있는 사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알이 들어가요 여기에. 아니 그럼 변비약이면 자신 있게 변비약이면 먹던가. 이거 변비약입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변비약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 저는 너무 요즘 무서운 게 제가 이런 얘기 이제 들었거든요. 뭐 저 먹는 거 아니야? 막 이 얘기 하자 음모론 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우리 너무 좀 과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게 이기인이 이런 얘기하면 워낙 이재명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맥락 있겠는데 진짜 그거 아니야? 이해가 이런 생각이 가, 드는데 이해가 그런 가. 생각이 아니 드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당뇨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배소연 비서가 당뇨약을 이 대리 처방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당뇨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어. 당뇨 환자가 일주일만 단식해도 사실 맞아. 급격한 혈당에 문제가 오고 쇼크가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18일 2주 넘게 단식했다는 건 정말 의학계에서 새로운 학술지에 등재될 정도의 그러니까. 놀라운 발견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변비약이든 뭐든지 간에 뭔가를 확실히 드신 거는 확실하고 지금 장장 20일 정도의 단식인데 저희가 저번 주에도 다뤘지만 성주형 단식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 권성주 당시에 그 형님이 단식 7일차 8일차에 그 팔다리가 노래지고 권철현 대사님의 아드님이죠. 그렇죠. 네. 예. 그 바른정당에서 활동하셨던 그 형님이 9일차부터 눈이 안 보여가지고 맞아. 결국에 나중에는 그 백내장 수술까지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때 온몸이 엄청 노랗게 확 황달이 왔고 그러니까. 급격하게 정말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 비교를 해보면 참 이재명 대표는 참 건강하구나. 그러니까 10일이 넘어가면 이게 회복이 곧 되더라도 후유증이 남는 수준이라고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근데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엊그저께 어디 다른 데 방송 나가다 서정욱 변호사가 막 웃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네.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거기 웃기시잖아요. 단식을 똑같이 하는데 보수 정치인들은 흙으로 만들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다 철로 만들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는데 앞에서 범죄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저도 옆에서 보면서 진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사실은 저도 조심스럽거든요. 그렇죠. 이 야당의 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게 진짜일까, 저게 어떻게 저럴 수 맞아요. 있나, 막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데 맞아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가능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단식을 하는 목적 자체가 그리고 그 순수성 자체가 국민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 그러니까 겁니다. 어지간히 신뢰가 없고서니와 없어로고서니와 이렇게 네이버 연관 검색어를 검색해봤을 때 이재명 단식을 쳐보면 가장 먼저 뜨는 게 이유예요. 이유. 그러니까 이유. 이재명 단식 이유. 왜요? 그러니까 이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재명이 왜 단식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다 잊어버렸죠. 우리가 그 사람의 단식을 조롱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지금 타이밍도 그렇고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너무 시기상 너무 이 당 자체를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알약을 먹는 장면이라든지 뭐 그 양이원영 의원인가요? 무슨 뭐 와인 소금을 줬다라는 그 우픈 행동들까지도 전부 다 이 당 대표 제1 야당 당 대표의 단식을 좀 조롱하게 만드는 환경 여건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사라진 단식에는 조롱이 남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정치에서 이제 단식은 없어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정치에서 너무- 단식은 끝났어요. 너무 구시대의 수단이 된 것 같아요. 그 금태섭 의원이 얼마 전에 나와서 어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단식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수단으로서 남겨두어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16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희화시킨다는 것 자체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아, 그럼요. 라는 얘기인데 지금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죠. 이 단식이라는 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재명이 걸었던 세 가지 조건은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해놓고 그러니까 일단 의심이 되는 거고 아까 녹색병원 기사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요게 20km 이상 떨어진 곳이고 이게 보니까 뭐 민주노총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 근데 저는 녹색병원을 폄하하고 싶지 않어요. 왜냐하면 이게 산재 관련돼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역할들을 맞아요. 많이 했던 좋은 병원이에요. 원진 레이온 사태로 만들어진 병원이죠. 맞아요. 네. 예. 네. 근데 우리가 의혹을 갖는 것은 저 녹색병원이 아니라 이재명이 왜 저기를 갔냐죠. 형 말한 대로 뭐 한 10군데 이상의 병원을 다 좌우로 패싱하고 왜 저기로 들어갔느냐. 라는 의문이 갖게 되는 거고 애초에 말에 신뢰가 없고 단식에 신뢰가 없으니까 녹색병원 가서 링거 맞고 다른 거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들이 나온다는 거죠. 하여튼 우울한 일입니다. 우울한 일이에요. 저 녹색병원 병원장인가 의사가 인터뷰한 것 같던데 여기 온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위중한 상태의 그러니까 단식으로 온 대부분의 환자들은 위중한 상태로 진단서를 떼어달라고 하더라 공통적으로. 아, 그래요? 이런 인터뷰를 아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한테 조금 불리한 인터뷰죠. 네, 이게 좀 쓸데없다. 그러니까 대신 얘네들은 몸 상태도 괜찮은데 아주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식으로 진단서를 떼달라고 하더라. 여기가 우원식 의원인가요? 맞아요. 민주당 몇 명의 의원들도 여기서 병원을 찾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원식 단식 의원, 이후에. 이정미 대표 이런 분들 다 저쪽 난 가서 단식 병원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어. 단식 전문 병원. 단식 전문 병원이 도대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것까지 저희가 이렇게 네. 논쟁을 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진짜 상황입니까, 원진 지금 이게. 레이온 사태 이후로 진짜 공공의 병원으로서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하던 병원이었대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이 정치인들 때문에 이런 오명이 묻을까봐 그러니까 사실 좀 걱정입니다. 저는 두 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보는데 저도 SNS 이런 데 보니까 거기 이제 병원 관계자들 사진이 쫙 지금 퍼져갖고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밑에 달리는 게 이 병원 가면 안 아프던 사람도 아프겠다 막 이러면서 지금 막 조롱성 글이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침착해라 사격 중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되게 중요하게 저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네.